네, 시장에 대한 전략 조금 더 구체화해보는 스페셜1 시간입니다.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진입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지수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다만 퍼포먼스 있는 섹터들도 계속 눈에 띄고 있는데 오늘 장 시장의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대형주에서 소형주로 수급이동 핵심의 첫날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드디어 작은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본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뷰를 함께 제시해 주시죠. 네, 지난주 우리가 이제 12, 13일이었습니다. CPI하고 이제 FOMC까지 정리를 다 했고, 어찌됐건 저희의 승리로 끝났다 이런 평을 좀 드렸습니다. 3쿼터 때 좀 분위기가 안 좋았고요. 4쿼터까지 이제 승리가 끝났는데, 뭐 시장의 투심이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시장 투심이 전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가장 중요했었는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연준 위원도 신뢰성을 좀 잃었다고 봐야겠죠. 어찌됐건 그 데이터와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환호를 좀 했는데 문제는 이틀 동안은 오늘은 뭐 종목 조금만 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이런 것도 같지만 삼성전자로 먼저 수급이 좀 쏠림 현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틀 동안은 조금 그렇게 체감 지수가 좋은 단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놓은 상태였고요. 삼성전자가 결국은 잘했죠. 일단 뭐 반도체 다룰 때 다루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잘 올라갔는데 우리가 지금 좀 원동력을 내려면 미국 증시가 계속 신고가 이제 갱신인데 우리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신고가 갱신을 하는 게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9월에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그때까지 이 어떤 좋은 기대감 이 기대감 안에도 지금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뭐 밸류업이라든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취지와 의의에 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예요. 근데 사실은 별로 저희한테 도움은 되지 않는다. 성장주에 방해가 되고 앞으로도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연속성에 관해서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찌됐건 시장에서 분명히 기관이나 외인 투자자들 이쪽으로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를 분명히 끌어올린 데는 일정 부분 일조했고요. 동의를 하고 있고. 여튼 그래서 2800선을 빠르게 돌파시키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체감 지수는 더더욱 떨어질 겁니다. 그나마 이제 자동차라는 섹터는 오늘 좀 갖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계속 다뤄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 특히 주주분들 위로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뭐 좀 흘러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기관의 홍보 속에서 중소형 종목들 키 맞추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행인 점은 달러 인덱스가 사실은 금요일날 굉장히 조금 걱정을 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이제 매크로 변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다들 긴장을 좀 풀었는데 사실은 달러 인덱스가 105.5불을 넘어가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겁니다. 단지 윗꼬리가 지금 달고 내려와서 오늘도 약간 조금 경계선상이긴 한데요. 좀 더 내려오면 좋습니다. 뭐 한 104.7불 밑에서 좀 놀았으면 좋겠고요. 이래야지만 지금 달러 인덱스도 상당히 기간 행보로 갈 거거든요. 어찌됐건. 그래야지만 외인 수급도 좀 좋아지고 낙수효과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환율 상황이 1380원이란 말이죠.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물론 이제 통화정책의 딥한 부분까지 들어가게 되면 일드 커브 컨트롤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이 시간에 맞지 않고 뭐 일본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 금리에 관해서는 딱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9월까지의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고 9월 이후에 어찌됐건 매크로 변수와 대외 변수에 미대선 이런 큰 변수들을 불면서 약간 피벗에 대한 시차가 발생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심플하게 딱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결국은 이제 국내 증시로 이제 커플링 관계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오후에 제가 오전에 그 리딩을 할 때 그런 말을 드렸거든요. 중국 쪽이 이제 살아나게 돼. 오늘 MLF 발표랑
특히 주택 경기 중국 굉장히 부동산이 취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홍콩 항생 지수가 지금 살아나는 거 보니까 상해 종합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나쁘지 않은 국면인 것 같고요. 결국은 그러면 뭐 중국의 금리나 통화 정책은 별 문제 없다. 금요일날 이제 LPR 20일이죠. 중국의 실질적인 시장 금리인데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우호적으로 갈 것 같고요. 단지 이번에는 좀 동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하해가지고 좀 더 시끄럽게 가는 건 원치 않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업종지수 그 거래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코스피 지금 차트 모습인데 우리가 줄을 그어놨죠, 여러분들. 이 표시를 2720선에서 2810선. 제가 지우기 전까지 지워지지 않는데 이제 좋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됐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기간 행보로 요 사이, 이 빨간 두 줄 사이에서 움직여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매크로 변수가 불어서 두들겨 맞는 건 뭐 답이 없을 것 같고요. 이 사이에서 계속 이제 움직여줘야지만 우리는 첫 번째 그 퍼즐은 맞추는 겁니다. 네, 이제 매크로 변수는 끝나요. 어떤 퍼즐이냐. 지금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피는 나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코스피가 좀 쉽니다. 오전에 코스닥 매수세인데 그 상대적으로 그래도 오늘 코스닥 매도세가 가파르지 않아요. 오전에 한 180억 정도 매수였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소형주 종목 쪽으로 낙수 효과가 가져야 돼요. 가져야지만 반도체가 됐던 뭐 2차 전지가 되었건 자동차가 되었건 뭔가 이제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갈 텐데 저는 한 일주일 정도 데이터를 좀 더 쌓아야지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첫 번째 뭐냐, 이 매크로 변수가 지금 끝나고 계속 썸머럴리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이벤트발로, 이벤트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6월에 이벤트가 상당히 많은데 이벤트가 있었을 때마다 단기 슈팅으로 갈 것이냐는 좀 관찰이 필요해 볼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주는 딱 예정이 돼 있거든요. 지금 이번 주는 3파전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지금 이 중에서 지금 순서는 자동차가 전면에 나서고 있고요. 1위. 2차 전지랑 반도체랑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사실은 2차 전지가 지금 1위나 2위로 올라서야죠. 인터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전방 산업이랑 워낙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투심, 지금 물려있는 사람이 많죠. 좋진 않은데 이 3파전 싸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가 이제 9월에 다가올수록 여기에 제약바이오까지 이제 좀 들어오겠죠. 비집고 들어올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보게 되면 1순위는 일단 자동차, 2순위는 반도체, 3순위는 지금 2차 전지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수에 대한 설명들 저희가 함께 들어보면서 시장 분위기까지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섹터별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오늘은 어떤 섹터에 대한 설명 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반도체, 독특하게 자동차, 내수, 식료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와 자동차도 들어있네요. 내수와 식료품주들까지 관심 많으실 섹터들인데 여기에 대한 전략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오늘은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대장주가 신이, 후발주자가 꿈틀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래도 어느 한쪽으로는 수급이 좀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난주에는 또 삼성전자가 3거래일간 잘 올라오기도 했었거든요. 반도체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뭐 굉장히 비판 여론이 좀 있었는데요. 뭐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은 좀 따끔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떨어져서 도대체 주식하는 사람한테 좋을 게 뭐 있느냐.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무관합니다. 삼성전자는 저희 국내 시가총액 1위고요. 삼성전자가 부러지기 시작하면 사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어떻게든 저희한테는 좋고요. 그게 이제 지수 앞에 장사가 없다 이런 말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는 잘 보이는 자리에서 반등했습니다. 그때도 설명을 드렸고, 이 삼성전자의 기본선과 회기선 모습인데 사실은 이거는 주식 한 3개월 만에도 다 보는 거예요. 선들, 추세선들은 많이들 그려보시고 한 번도 기본선과 회기선을 이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삼성전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들은 기술적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죠. 사실 업황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반등할 때 지금 반등을 했고요. 일단 8만전자 중단 부근에 와 있는데 여기서 빠르게 넘어가서 85,000원, 6,000원까지 빠르게 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지난주 같은 현상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를 달려들어야 되거든요. 뭐 긴 관점으로 삼성전자 문제 없죠. 네.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문제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삼성전자는 더 좋아요. 왜? 지금의 그 약점으로 인식돼 있던 HBM3 이들에 대한 그 논쟁거리가 점점 사라질 거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어찌됐건 휴대폰이 또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IT 가전이 살아나면서 삼성전자가 BSPDA나 파운드리 포럼을 통해서 향후 계획들을 발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빠르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4 시장으로 넘어가는 게 나이스죠. 여기 머물러 있으면 계속 SK하이닉스에 뒤지고 있는데, 그렇죠. 어찌됐건 엔비디아가 이제 HBM4 좀 갖고 와봐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어찌됐건 이 삼성전자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데 오늘 시장 자체는 이제 종목군 장세로 움직여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 반도체가 쉬는 것 같지만 종목들을 좀 뜯어보면 그렇게 또 쉬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단지 삼성전자 향해 직관적 요소가 있는 부분들은 좀 쉬고요. 뭐 코미코라든지 오늘 3.7%, STI라든지 오늘 PSK, 세정, PR 스트립 장비, 오늘 신고가였습니다. PR 스트립 장비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별로 이렇게, 회사는 워낙 좋아요. 세계 1위 회사였기 때문에 PR 스트립 장비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또 신고가, 윗꼬리가 좀 달렸지만 8%까지 올라갔거든요. 나쁘지 않았죠. 지금 그 알려드리는 종목들이 여러분들 시사하는 바가 되게 커요. 뭐냐면, 이거 하나 보시죠. 이건 삼성전자 이제 모멘텀을 땄던 CXL 쪽인데 네오셈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가격 조정을 요렇게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단기 반등이 한번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리바운드 요 부분을 먹을 건지 시청자분들은 여기를 먹을 건지 이거 잘하는 전략이죠. 여기를 먹을 건지 여기서 돌파를 노릴 건지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교육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더 공부를 하셔야죠. 네. 여기를 돌파시키려면 이런 것들은 이제 거래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거래량이 필요하면 결국은 시황적인 부분까지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낙폭 과대로 많이 조정을 받았던 것들을 공략을 할 건지 추세 눌림목 최근에 이제 이미 가격 조정받고 이건 STI 모습인데 31,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쌍바닥 찍고 지금 이제 올라온단 말이죠. 기술적으로는 내용이 아직은 레이저 리플로우다 이미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아직은 저는 레이저 리플로우 시장이 이제 HBM4로 가게 되면 그때는 얘기가 좀 틀려질 것 같은데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아직은 리플로우예요.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눌렀지 않습니까? 누를 때 선택하는 종목과 가격 조정이 아까 네오셈이나 뭐 가온칩스 AD처럼 완벽하게 일어난 형태에서 잡는 것과 또 달라요. 그리고 이제 증착적으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60일선을 버텨주는 종목을 잡는 것 또한 주성 엔지니어링 모습인데 다른 쪽입니다. 업황 공략은 지금 다 틀리죠. CXL부터 시작해서 부차적인 요소 HBM의 세정 장비, 뭐 부품, 그리고 지금 뭐 주성, 증착 ALD, STI 레이저 리플로우 내용이 다 틀립니다. 오늘은 굉장히 독특한 게 초반에 레거시, 정통 디램, 낸드도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략 포인트. 핵심은 늘 말씀드리지만 속도가 아니에요. 네. 아직도 그러면 뭐 단언컨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보입니다. 네. 핵심은 절대 속도가 아니고요. 핵심은 방향성과 정확도입니다. 정확도과 방향성이지 속도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편들어주고 싶지 않은데 사실은 속도를 많이 강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언제 오른다, 뭐 몇 월 달에 갈 것이다. 물어보는 사람도 초보, 이런 거 말하는 사람도 초보입니다. 네, 사실은. 네. 전혀 맞지 않죠. 이런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각자 생각을 해보시고 의견이 다르면 존중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속도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반도체 영역에 관해서는 내가 들어가는 파트가 레거시나 뭐 증착이나 뭐든 간에 세정이나 검사 장비나 그죠? IP, DSP든지 내가 방향성과 정확도가 맞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향후 시간이 흘렀을 때 더 높은 곳에 지수가 아니 종목이 수익률이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지금 관전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여기를 하기에는 이제 어렵습니다. 한미반도체인데 이거는 싸다 비싸다의 문제가 아니라 과열이에요. 한미반도체가 어찌됐건 배시와 비슷하기 때문에 과열이고 글로비스보다도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디스컴 정비도 싸냐? 이것도 별로 싸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냉혹하게 말씀드려서 PSK 뭐 관계자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게 디스컴 장비가 여러분들 중요한 쪽도 아니에요. DC 본도보다. 사실은 그냥 삼성전자의 향이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접근을 하실 때 매매 관점으로 둘 다 아직 추세는 완벽하게 단기 매매 추세예요. 한미반도체도 추세 깨진 적 없고 지금 기준줄은 둘 다 21선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핵심 포인트. 나는 딱 매매 속도 가미해서 단기 매매로 단타 스캘핑으로 승부 짓겠다. 여기로 오시면 되고 나는 조금 가격 경쟁력 안정성 근데 정확도와 방향성은 맞는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향후에 HBM이 계속 득세한다고 생각하실 때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싼 종목 내지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D램이나 낸드는 더더욱 살아날 겁니다. 분명하게. 그러면 차라리 레거시 쪽으로 가든지 이 부분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기회는 언제 있느냐? 요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기회가 있어요. 2차 전지가 지금 인터배터리 될 때 별 볼 일이 없으면 자동차나 반도체가 계속 득세할 것이고요. 자금은 제한적이니까. 만약에 별 볼 일이 있으면 반도체가 좀 내려가겠죠. 그러면 그때가 기회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는 역시나 섹터에 따라서 좀 공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속도보다는 방향성과 정확도를 좀 우선시해 보시면서 가격 조정이 충분한 쪽이나 눌림목을 이용하는 종목, 하단이 잘 다져진 종목 이렇게 또 종목별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자동차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퍼포먼스 좋은데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자동차는 주도주가 맞구나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오늘 시세를 보면 주도주가 아니다라고 하실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동차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4, 5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대 이제 화신도 막 추천해보고 했는데 핵심은 그때 돌려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나는 이런 매크로 변수나 이런 거에 좀 별로 등락 과정 생각하지 않고 포지션 매매로 매집해가지고 끌고 가는 종목.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불은 인도 법인 이 부분이 이제 불은 붙였는데 IPO니 어쩌니 사실은 그거보다도 자동차 자체가 메리트가 있었다는 거죠. 가격도 쌌고 실적도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고 불씨를 딱 튀겨줬는데 안에 들어가서 뜯어보니까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고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고 실적이 괜찮았다는 거죠.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우선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화신 다뤘는데 화신 다뤘거든요. 제가 목표가 안 드렸습니다. 계속 지난주에 단기로 두 종목을 드러나서 시청자분들 좀 아쉬워하시라고 안 드렸는데 이거는 지금은요, 여러분들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지금 터지긴 터졌거든요. 제가 일요일도 좀 힌트를 드렸는데 공개방송 하면서 이게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가가 지금 18,000원 제시했습니다. 밸류에이션으로 2만원도 줄 수 있어요. 그 전에 목표가가 15,000원이었고 평균치가 이제 16,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증권사의 목표가는 리스펙하고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할 수 있냐는 부분이고 이 추세가 계속적으로 반도체와 지금 2차 전지를 넘어서 이제 계속 고공행진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요 부분인데 제가 화신을 노렸던 가격은 1,600원하고 이게 지워지지도 않았네요. 1,800원, 11,700원부터 노렸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신을 들어갈 때는요.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뭐 아니면 돕니다. 분봉으로 쪼개서 단타 매매를 하시든지요. 네, 제가 봤을 땐 쉽게 지금 떨어질 각은 아니거든요. 눌림목에서. 손절매 형태를 하시든 아니면 여기서부터 밑으로 21선이 한참 밑에 있어요, 여러분들. 11,300원 정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평선들이 끌어올라오긴 하겠지만 지금의 핵심은 21선을 이탈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간극이 넓기 때문에 여기를 받을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에요. 완벽하게 5일선 기준으로 하시든지 무너지면 손절이에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21선에 키 맞추기를 보고 하시든지 요 정도면 충분히 고소분들 설명이 되셨을 것 같고 화신도 괜찮고요. 서현이와 금요일날 말씀드린 여기도 괜찮고 오늘 떴거든요. 조금. 근데 조금 여력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현이와도 괜찮고요. 만도 쪽은 손 안 대셨으면 좋겠고요. 좀 어렵습니다. 개인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SL은 제가 봤을 때는 주가 조정 받으면
내려올 공산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따라가지 마시고. 성우는 오늘 괜찮은데요. 거래량이 조금 아쉽습니다. 성우 하이텍 모습이거든요. 지금은 중심을 조금 안정적으로 놓으실 때는 성우 하이텍하고 화신을 중심으로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동차는 참고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매매 관점이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동차 섹터 장착이 잘 마련된 종목에 오늘 불씨가 좀 옮겨붙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따라가지는 마시고요. 매매 관점에서 접근해보자라고 자동차 섹터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소와 식료품 섹터입니다.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K푸드 밸류업의 하모니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K푸드 밸류업의 하모니 정말 K푸드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나 올라갈지 올해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내소와 식료품 섹터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까요? 네, 제가 일단 좀 봤던 부분은 이 시간에 언급드린 것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다른 거는 뭐 크게 말씀을 안 드렸고, 저는 고추장 된장 앵커님하고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대상이 여러분 39,900원입니다. 이 종목을 들고 왔을 때는 아무도 안 보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유튜브 채팅창을 생방송이니까 간간히 보는데, 사실은 한두 분 정도? 근데 주가는 그때는 여러분들 2만 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39,900원이고요. 이런 종목들을 선정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뒤에 사실은 저는 밸류업으로 본 건데 K푸드의 위상이 좀 높아졌다고 하는데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불닭볶음면까지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와서 불닭볶음면? 저는 좀 쓴소리도 하겠습니다. 향후에 그러면 2차 전지나 반도체보다 성장주인가요? 네. 이 한마디로 굉장히 논쟁거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네. 2차 전지나 반도체를 넘어가는 섹터인가? 저는 의구심을 가져보고요. 향후에 실적 성장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단지 좋은 종목들이 실적 성장이 되거나 실적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느냐. 주식의 본질을 자꾸 깨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의 본질을 깨려던 사람들이 사실은 2차전지 시장도 저는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식의 본질은요. 실적이 좋든 나쁘든 누가 사면 가는 겁니다. 단지 좀 주식이 본질에 가깝게 실적이 좋고 기업이 우량 기업이고 재무제표가 좋은 기업들이 수급이 와서 많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건 주식의 본질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딱 맞아요. 정의롭다고 해서요. 결과물이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주식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 쪽이고 요즘에 여기 달려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조금 다르게 준비했는데 오늘 CJ 제일제당 모시고요. CJ 시푸드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원래 들어갈 때 여러분들 일본 거래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월봉 거래로 조금 어울리는 모습이고 제가 샀을 때도 대상을 들고 왔을 때도 2만 원대 21선에 돌파를 하면서 눌림목대 대상을 들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61선을 뚫어준 거예요. 네. 매물대가 많이 쌓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료 K푸드들이 실적은 우상향 되겠지만 주도주 역할론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저는. 사실은 물가가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간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도 많이 받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는 어떻게 답이 안 나옵니다. 뭔가 요즘에 이 기류가 약간 형성되고 좋은 리포트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진 사람의 영역, 기관 외국인들의 영역, 자기들끼리 팔고 사고 해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달려들고 싶다 굳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월봉 딱 켜놓고요. 월봉에 한 6개월 정도 매집 사이클을 보시면서 접근해야 된다까지 저는 보수적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소와 식료 섹터에 대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실적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 주도주 역할을 해주기에는 산업에 대한 한계점이 좀 있겠죠. 일단은 월봉 매매 몇 가지 종목 유효하다고 말씀 주시면서 종목도 알려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섹터 오늘도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좀 관심 종목 있으실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한국단자 준비했습니다. 네, 한국단자 포인트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쏘쏘하고요. 이 한국단자 같은 경우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사실은 수혜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0.81 정도 되고, PER이 7배 정도 됩니다. 배당 좀 주고 있고, 단지 이제 유동주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장단점이 있는데, 유동수 주식수가 좀 적다는 것은 퍼포먼스에서는 그렇게 우위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단지 이제 최대 주주나 여기 국민연금공단하고 이창원 씨 물량을 합치면 거의 뭐 자사주까지 이쪽 저쪽 합치면 50%가 넘어가거든요. 경영권 유지를 하려면 쉽게 말해서 이사들을 나가 이렇게 하려면 51%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상당히 좋죠. 그런데 이제 움직임 관해서는 그렇게 좋은 쪽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가 며칠은 좀 움직일 것 같고 올해 지금 6월 말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토쇼가 있기 때문에. 스타일 좀 바꿨습니다. 앵커님 안 계시는 동안 짧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손절가 68,000원, 목표가 79,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접근하시는 전략 주시네요. 한국단자입니다. 목표가 79,000원, 손절가 68,000원 지켜서 함께 오늘 관심 종목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략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에서 전략 알아봤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장 대응도 잘 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